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8월 2일 이제 날짜를 얘기를 해야 되겠어.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21일부터 한미합동 군사훈련 한다대. 아, 8월 21일부터요? 생각보다 빨리 하네. 그러니까 8월 끝나자마자 바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는 그 주 주말부터. 벌써 무슨 뭐 항공모함 2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공동훈련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항공모함 2대는 8월 20일 전에, 그러니까 훈련하기 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거의 8.15 직전에 오겠는데요? 야, 자식. 8.15가 있는 주말 지나고 월요일부터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겠다는 거고 그 전에 항공모함 온다는 거니까 거의 8.15도 즈음에서 오겠네요. 야, 아주 연모란 얘기 아니야. 8.15 때 네. 해방온 줄 알았더니 분단이더라. 미국 놈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네. 해방인 줄 알았더니 분단이었어. 자, 하여튼 이 항공모함의 행보도 이게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이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볼 수 있고. 2대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보통 이제 와도 한 대 정도 오는 게 전부였는데 지난 5월 달에 3대가 왔었고 이번에 또 2대 오고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미국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냐. 그래서 국방부의 답변은 같이 분담하는 게 아니겠다. 알아서 그냥 각자 내는 거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또 어제 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 한미합동 군사훈련 시 한국의 군사비 예산이 어떻게 되냐, 지출액이 어떻게 되냐 이거 다시 질문을 보냈다고. 답이 어떻게 할지 한번 보고. 자, 오늘은 하여튼 이런 분위기, 이런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적폐들의 준동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야당들과 조중동을 비롯한 그동안 이제 적폐들의 본산들이 지금 이 틈을 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이 개탄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올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자한당하고 바른당까지만 얘기하면 되겠네? 네, 그죠. 네. 2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아니 뭐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뭐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 뭐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하죠. 정부의 비판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강력 제재와 맞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일방 노선을 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죠 그게? 다 따라하고 있잖아. 신한반도 평화 비전 할 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한 걸 이제 빨리 놓으라는 거죠. 대화의 끈을. 야, 그나마도 네. 하지도 않은 걸. 네, 되지도 않을 대화조차 말도 하지 말아라. 그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꿈도 꾸지 마. 와, 꿈도 못 꾸게 하는 거야. 네. 와, 진짜 한국 사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꿈도 못 꾸게. 근데 이게 꼭 그것이 곧 애국인 것처럼 예? 국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뭐 북한과 대화 자체를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맞아. 식의 그런 애국 세력 코스프레를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웃긴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저께 KBS 9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정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정현. 아, 이정현. 새누리당 이정현 말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날에 그 청와대 당대표인가? 당대표죠. 청와대 샥스핀 회동의 이정현 아닙니까? 그다음에 박근혜가 딱 그 와가지고 네. 격려 발언하고 나서 이정현이 됐지. 거의 뭐 넷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정현이 흡사 원래 그 예전에 그 한나라당 시절 최말단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사무원인가 뭐 했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호남 출신에서 한나라당에서 말단을 하려니까 얼마나 그 온갖 굴욕과 이런 것들을 다 겪어왔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새누리당 대표까지 올라갔잖아. 이 사람은 거의 입지전적 인물이네. 아부의 달인. 예전에 자유당 시절에 이기붕을 거의 연상케 하는 거죠. 지문이 사라진. 예전에 이기붕 이승만 집사였다고. 이승만 집에 이제 집사였는데 이승만 눈에 들어가지고 자네 한번 부통령은 임자가게. 그래서 이 부통령 후보까지 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정현이 지금 촛불되고 박근혜 탄핵되면서 깜빵가고 나서 이정현 사라졌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탈당했어. 근데 TV에 나오더라고. 어디에?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와, 걔 국방 소속인가? 깜짝 놀랐어요. 송영무 국방장관을 막 이게 들이대면서 그죠? 왜 근데 무소속이 됐지?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던 애가? 아니요, 자유한국당 대표 아니고 새누리당 대표를 하다가. 그렇지. 새누리당 대표였지.
새누리당 대표. 근데 그 전에 뭐 박근혜 무슨 탄핵되고 나서 무슨 뭐 책임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갈라지는 틈에 탈당을 한 거죠. 결국 이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린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정현이 뭐라 그랬냐면 송영무 장관을 몰아세우면서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없냐? 우리 안보 태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마구 이제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처럼. 네.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우리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정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안보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니다. 뭐 또 이제 한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송영무는 막 다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언제 이정현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그 말 길이 없고 이런 코스프레 하다가 바로 이제 애국 세력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 사람은 뭐 말로 그냥 장지지겠다 해놓고 저기 짱도 안 지지고. 그렇지 말도 안 지키고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이거 말로 싸우는 거는 사실 저기가 이명박근혜 시절에 국방장관들이 최고 아니에요. 김관진을 비롯해서 원점 타격 주둥이 파이터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 말로만 뭐 맨날 이제 북한 다 뭐 말폭탄으로 쐈지. 원점 타격에 무슨. 그래서 저는 그 TV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정현 무소속 의원 나오는데 알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국자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게. 국가 안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면서. 야 그러면은 자한당은 지금 아니지만 입당하겠구만 다시. 국가 안보가 지금 이정현이 때문에 지금 임무에 꼬라지 난 건 생각도 안 하고. 반복 노선으로 다시 합당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국방장관한테 그렇게 할 만한 게 국방장관이 저번에 그 국회 국방위원회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횡설수설 해버렸거든요. 어리버리했구나. 네. 어리버리한 건 사실이죠. 사드 배치가 임시 배치라는 게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정식 배치의 전 단계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정식 배치나 마찬가지인 거다. 말만 임시라고 붙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철수할 수도 있다. 그랬다가 뭐 배치 장소를 바꿀 수도 있다. 막 이랬다가 뭐 뭘 하겠다는 건지. 전략적 모호성. 그게 전략적. 원래 저기 민주당은 외교안보 라인이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 민심을 대놓고 반박을 못 하거든. 이게 트럼프의 그 광인 정치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횡설수설 계속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적들이 알 수 없게 만드는. 완전히 일치했구만 트럼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드도 보여요. 그 이제 홍준표 있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돼지 발정제로 유명한. 어제 또 한마디 하셨더만. 홍준표가 이번에 또. 홍준표? 아니 이제 보수의 적자 논란 같은 일종에 보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수냐, 바른정당이 보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적자 논란. 네.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바른정당은 첩이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본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뭐 비유를 들어도 참 그러다가 난리가 났죠. 남편이 누구야 그러면? 예? 남편이 미국이야 뭐야? 남편 트럼프네. 남편이 트럼프지. 제대로 돼. 야, 비유가 제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데. 예. 근데 딱 나오자 이제 하태경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홍준표를 막 까는데 앞장섰죠. 마치 자기 스스로 인권 운동가인 것처럼 여성 인권을 모독하는 저런 홍준표 가만둘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입만 열면 시궁창 냄새.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파 진영 통합을 투표를 해달라. 우리에게 표를 달라라고 하면서 이 홍준표를 맹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표로 심판은 근데 바른정당이 불리하지 않나? 여론이 안 좋더라고. 어차피 하태경은 대구 경북에 출마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 보수들은 저렇게 싸우고 나서 합치더라고. 전조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양상을 보면 일단 되지도 않 뭐든지 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자기네들의 색깔 변신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와의 관계. 내가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헬조선대 민중을 이제 압박하고 착취했던 그 사람이라는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정현은 이제 안보 가지고 애국자 코스프레 하는 거, 자유한국당 마찬가지고 하태경은 이제 여성 인권 끌고 와가지고 나는 인권 활동가. 예전에 또 뭐 전대협 팔아먹고 지금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팔아먹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해방 이후에 그 친일파들의 이 과거 세탁과 상당히 유사한 변신 과정이랑. 네. 네, 예전에 이명박 때 이제 건군전 하면 건국절이죠. 논란이 됐던 게 뭐 지난 날은 다 잊고. 대한민국 건국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반공을 가지고 애국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반공으로 세운 나라 네. 그게 애국자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난 박근혜 시를 이제 잊어버리자.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 지금 열심히 애국하고 있지 않냐? 북한 때려잡기 하고 있다. 북의 무슨 미사일 위협 도발이 네. 엄중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폐들의 이제 색깔 세탁하는 거 이거 예전에 친일파들의 수법 아니냐 이런 거죠. 조중동 그 요즘에 논조가 어떠냐? 요즘 신났죠 완전히. 그래. 일단 이제 사드 조중동 순이잖아요 원래 인기도가. 조중동 문 아냐? 문은 뭐 이제 문재인 시대에 무슨 문입니까 이거 진짜. 그래서 문재인 시대에 문화일보가 확 죽어버렸네 진짜. 그래서 조중동이 원래 적폐 이제 3인방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장이 조선일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위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면은 요즘 이제 사설 보면 돼요. 이 신문들의 논조는 사설이 이제 극명히 드러나는데 동아일보 7월 31일 사드 더는 논란 대상 안 돼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정부가 2차 시험 발사, 그러니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2차 시험 발사 직전에 국방부에서 그거 발표했죠.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2시간 후에 미사일이 발사됐죠.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임시 배치를 결정을 했어요. 이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 뭐한 짓이냐, 얼마나 이 사드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이제 다행히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더 이상 사드 배치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건 그냥 무조건 하는 거다. 어리버리한 틈을 타서 확 질렀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거를 배치를 해버리고 이 공권력을 우롱하는 시위대부터 철수시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정부는 당장.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만. 네. 뭐 저기 소성리에 나타나는 그 서북 청년단 애들한테 힘실어 주는 거구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 넘어가면은 김정은 심야 도발 최대 압박으로 대응하라 이런 제목으로 쉽게 말해서 모든 압박수단을 다 동원해라 이거예요. 최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에 전폭적으로 동참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전폭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유한국당 얘기 딱 나오네. 꿈도 꾸지 말라고 대화. 대화 자체를 하지 마라. 대화에 얘기를. 숟가락 걸치고 있는데 뛰라고 빨리. 꿈도 꾸지 말아라. 그래서 꿈조차 뭐야 그 시에 나오잖아. 꿈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면서 근데 이 중앙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이따 좀 얘기를 할 건데 조선일보도 그렇고 이 논조에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은 차에서 미국 아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둘의 뭔가 좀 미묘한 그 특이점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결국은 올 수 있다. TV조선의 조선일보의 주장이지. 네. 그래서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된다. 자주국방을. 근데 그 결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전체 뉘앙스로 놓고 보면 우리도 핵무장 하자는 거예요. 박정희 노선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어차피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핵을 개발해야 한다. 이 얘기를 은연중에 이렇게 조금씩 유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사실 이제 제일 재밌는데 뭐 황급히 사드 배치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이제 동아일보하고 비슷한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 배치 우왕좌왕 하더니 결국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환경 평가 뭐 얘기 소가 웃을 얘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소가 웃을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우리 속담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새 정부가 무슨 환경 평가 해가지고 사드 배치 제동을 걸 때만 해도 무슨 보관이 있는가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니냐. 결국은 조롱하는 거구만 지금. 그렇죠. 네. 이제 조롱하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사드 배치를 놓고 온갖 소동을 다 부리더니 결국 북한에서 미사일 쏘자마자 바로 배치하는 거 봐라. 결국은 답은 이거밖에 없었던 거다.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 네. 애초에 할 수밖에 없는 거를 뭘 이리저리 까불고 말이야. 결국은 하게 될 거 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조선일보가 논리가 이거예요. 북한의 ICBM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울을 겨냥하는 거다. 왜냐하면 미국을 겨냥해 놓고 미국을 발목을 잡아놓고 결국은 한국 공격하지 않겠냐. 그래서 사드가 필요한 거다.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왜 딴소리 하다가 이제 와서야 겨우 이렇게 결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재밌는 거. 북한에서 이제 ICBM 2차 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먼저 정상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한국은 뭐 했냐라고 하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라서 통화를 못했다.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휴가초에 그럼 전화 한 통화 없었냐. 사실은 맞아? 사실 맞죠.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그래서 휴가 끝나고 통화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뭐한 짓이냐. 휴가지에 통신 장비 하나 없었냐. 아니 통신 장비 없으면 잠시 청와대로 와서 통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본한테 순서를 뺏겼냐. 이런 이제 난리를 친 거죠. 근데 그 트럼프랑 통화해서 뭘 얘기하냐? 아니 그건 잘한 것 같다. 뭐요? 당장 전화 통화 안 한 건 잘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간 걸 잘한 거. 근데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정부가 그랬잖아요. 북한이 ICBM 쏠 징후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발목을 잡았어요. 그럼 알고 있었으면서 휴가 계획을 발표를 하고 뭐 환경 평가를 하겠다고 했고 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정작 쏘니까 그제서야 뭐 환경 평가를 뭐 무시하고 임시 배치를 하고 휴가를 하루 늦추고 이 뭐냐 이게. 근데 조중동은 저기 트럼프한테 주한 미대사는 빨리 임명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트럼프한테 아니 가면 오지 상전한테. 아니 제발 우리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좀 정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야, 그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에 이렇게 둘이 막 맞대결을 딱 하고 있잖아. 둘이 서로 때리려고 딱 하고 있어. 근데 언제 공격이 딱 들어오냐면 상대방의 눈이 살짝 움직일 때. 그때 공격 들어온다고. 옆에서 뭔가 부시럭 소리 나면 딱 쳐다보는 순간 퍽. 그렇지. 그래서 정부가 약간 이렇게 딴 눈을 딱 쳐다보니까 전공법을 안 가고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딱 보면서 이 조선일보가 사설 잘 쓰기로 유명하잖아요. 진짜 설득력 있다니까요. 맞아. 아니 정부가 진짜 우왕좌왕한 게 딱 보면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우왕좌왕했잖아요. 아니 그 수구 냉전 세력들 보기에 얼마나 웃어 보였을까. 그지? 결국은 우리대로 따라오는구나. 일관성을 가지고 하고. 쭉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니까 애들한테 논리를 준 거고 국민들이 볼 때도 조선일보 말이 맞네? 명분과 논리를 준 거지. 그렇게 보여버리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적폐들이 이걸로 가지고 우리도 맞는 말 할 때가 있다. 그렇죠. 라고 이제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 그래도 한 번 우리지. 그치. 이런 거. 거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았냐 이게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구간이 명간일세.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치고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불안해요 사실 지금. 아니 그건 홍준표가 가끔씩 이렇게 돼지 발정제 첩 이렇게 해줘가지고. 진짜 홍준표가 진짜 애국자 같지 않냐? 멸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원인이 뭐냐. 결국은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이 적폐들 눈치 보면서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적폐들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적폐의 노선으로 가는 거지 지금. 네, 그렇죠. 이게 그거죠 이제 적폐 핵심은 분단 적폐인데 분단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분단 적폐를 그대로 두면서 다른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니까 다 안 되는 거야. 한국의 적폐 세력은 분단적 모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거고 이제 그 소탕이 안 되는 거죠. 대북 정책이 차이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끝이죠. 뭐. 아니 결국은 몇 가지 줄 알았어. 아니 대북 정책을 이명박근혜 시절을 그대로 두면 결국은 이게 초당적 협력을 하게 되면 적폐와 야합을 하는 거고. 그러게. 야 그 얘기 진짜 딱 저기 되겠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 네. 이 논리가 나오겠네 이제. 나오죠. 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안보와 관련된 건 다 이제 자유한국당 세력들에게. 그럼 이정현하고 김무성이하고 지금 뭐냐 옛날에 청와대 불려가서 박근혜랑 샥시피 먹던 애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지 이제. 야 김관진 다시 막 저기 되는 거 아니야? 황교안 장관 뭐 이런. 특별히 모셔와가지고 황교안 법률 고문, 뭐 김관진은 이제 국방 고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아니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상황이지. 정부 출범하고 나서 홍준표가 추사파 정권이라고 했잖아 문재인 정부를. 네. 그러고 나서 이른가 이제 휴가 갔다 오면 여야 영수회담하자 한반도 이 지금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받으면 그때부터 막 주도를 하는 거지.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무슨 북이랑 내통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공격하고 얘네들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또 강력한 무기라고 이 분야가 이거를 뺏기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되고 있다 이런 거고
얘네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는 이런 결과를 내오는 거고 그런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요? 대북 정책을 이제 바로 잡아야지. 뭐. 답은 하나인데 그지?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거 대북 정책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추상적인 거고 안보 라인 싹 갈아야 돼요. 정우영 안보실장. 네.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몰고 왔는데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가 인선안을 그렇게 올리는데 말이야. 그대로 하면 될 걸. 그렇게 말입니다. 그지? 안보실장 그다음 국방부 장관 누구 얘기했어 우리가? 김종대? 김종대 국방부 장관 좋네. 통일부 장관 누구 얘기했어? 통일부 장관 누구 얘기했지? 홍. 아 이거는 좀 약간 갈렸잖아요. 홍이나 송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개. 정치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했지. 네, 아무튼 지금은 안 된다 이거. 아 진짜 통일부 장관 뭐 뉴스에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이게 장관이야. 그냥 실무자지 뭐 실무자.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아니 여타의 장관들이 다 다 공문 출신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내가 끌고 나갈 수 없고 촛불의 성과가 유실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적 쇄신부터 지금 2달 좀 지났는데 석 달 아직 안 돼. 좀 있으면 석 달이죠 이제. 이제 100일 돼요. 보통 휴가지에서 구상하잖아. 전국 구상. 그렇죠. 휴가지에서 땀으로 많이 흘려가지고 구상대는 안 될 것 같은데. 휴가 아직 멀었어요. 8월 5일까지 휴가요. 그래? 토요일까지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보통 일요일날 인선 발표하더라고. 네. 휴가 기간에 이 NSC를 꼭 듣도록. 아 그래서 야 여기 비상시국인데 NSC 열었어 하고 인터넷으로 NSC 쳐보니까 우리 방송이 딱 잡히는 거야 이게. 이게 뭐지? 이야 좋네. 또 잘 모르시고 이건가 해가지고 보좌관이 NSC 올렸다는데 이건가 들어보는 순간 이 사람들은 누구야 하다가 이제 왜 내 욕을 하지 이러는 거 아니야? 자 8월 6일 날 새 인선 구상을 발표하시기를 바라고 7일부터 공격 주도권을 좀 잡아보자. 그래서 안보실장, 외교, 국방 강경화도 바꿔야 돼, 그지? 라인만 쫙 갈면 어떨까? 아 강경화가 영어 발음이 되게 콩글리시틱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대했거든. 왜?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건. 콩글리시라고. 근데 반기문도 영어 발음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래. 그렇구나. 그렇네. 아니 자주의식이 보통 있는 걸로 보통 착각을 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옛날 사람이라 발음이 안 좋은 걸로. 자 외교안보 라인 우리가 새롭게 교체를 하고 새롭게 주도권을 잡아서 적폐들의 환경 서식지 환경을 없애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칩시다. 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